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자는 약 37만 명, 사망자는 약 7,500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매년 2,000명 가까운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매년 7월 첫째 주는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을 준비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 최영철 교육안전문화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전할 수도권 뉴스, 철거 대상으로 지정돼서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서울 시내 건물 8곳이 여전히 주민이 살고 있거나 이용하고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재난위험시설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이 건물들은 성북구에 있는 정릉스카이 세계동, 동작구의 신노량진 시장, 영등포구의 영남시장, 영등포구의 버드나무 연립주택, 또 은평구의 보림주택, 성북구의 무허가주택 등입니다. 건물 상태를 고려하면 당장 사용을 중단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재건축을 기다리거나 생활터전이 바뀌는 것을 우려해 쉽게 보금자리를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군요. 오늘 아침 오프닝 곡 아바의 Our Last Summer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보건공단 최영철 교육안전문화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안전보건공단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리 공단은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서 위험 요인을 지적해주고 해결 방안을 알려주며 이 안전시설을 바꾸는 데 필요한 이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홍보와 연구개발 등 다양한 재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가 정부가 정한 그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첫째 주는 정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입니다. 그리고 첫째 주 월요일을 이 산업안전보건의 날이라고 정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강조주간 행사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노사와 이 모든 국민들에게 이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예. 뭐 이런 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직접 참여를 해서 뭐 즐길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예, 많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직접 행사에 오셔서 자연스럽게 안전을 느끼고 이런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예. 산업 현장은 물론 우리 생활 속에서도 꼭 필요한 이렇게 제품을 선보이는 이런 국제안전기기 전시회가 열리고요. 예. 그다음에 온라인 공모를 통해 선정된 UCC 작품을 선보이는 UCC 쇼가 열리게 됩니다. 예. 이와 함께 유명 강사가 나오셔서 안전보건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이런 안전 콘서트도 있고요. 예.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해서 퀴즈를 풀어가는 이런 안전 퀴즈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저희가 예.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공단에서 큰 국제 행사를 치렀죠? 예, 제30일에 국제산업보건대회를 저희가 유치해서 예.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그 6월 5일까지 열렸는데요. 예. 이 대회는 이 3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이 안전보건 분야의 국제행사로서 흔히 이 산업보건 분야의 이 올림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 대회는 한 100년이 넘는
이런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대표적인 성과가 몇 개 있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이 안전보건에 관해서 이 서울 성명서를 이 채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서울 성명서의 핵심은 전 세계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이 국가 간의 안전보건 격차를 줄여나가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각 나라가 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핫뜻을 함께 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그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전체 산업재해 규모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하면 배 이상 많다던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사람이 한 해로만 봐도 9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중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2,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숫자로 계산해 보면 매일 250명이 다치고 또 하루에 5명이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예. 그렇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 원인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 산업 현장에 이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식이 아직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러한 안전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이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안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이를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산업재해로 그 입는 손실액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주 심각합니다. 연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약 1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 19조 원이라는 비용을 요즘 청년 고용 문제와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짜리 약 63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매년 사라지는 예.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 공단은 비전은 일하는 사람의 행복 파트너, 아마 최고의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입니다. 예. 일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안전보건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공단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하루빨리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도중에 우리 청취자분께서 문자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뭐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472번님 내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런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또 따로 근로복지공단이라고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문의하셔도 좋고 그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감정 근로자 요즘 뭐 사회적으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감정 근로자의 산재 예방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감정 근로자가 우리나라 근로자의 30%나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최근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의 한 30%에서 한 40% 정도 즉 숫자로 보면 약 6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이 감정노동 근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감정노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는 언제든지 이렇게 감정노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아나운서님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감정노동 문제는 언제나
나타날 수 있고 또로 예. 인해서 고통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감정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감독노동의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가장 중요한 해법은 우리 사회가 성숙한 소비 문화와 시민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 공단은 기업과 소비자가 감정노동 문제에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066번님이 질문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제조업 종사자입니다. 저희 회사에도 안전 포스터가 작업장에 붙어 있지만 안전교육은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안전교육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교육 계획은 없나요? 이렇게 물으셨네요. 우선 이런 기업들에 대한 교육은 사실 이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장 여건이 여의치 않고 어렵다면 언제든지 저희 공단에 이렇게 요청해 오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도 실시해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끝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시죠. 최근 우리 공단에서는 이런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올해 실천 슬로건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네. 바로 작업 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안전은 실천이 핵심입니다. 일할 때나 생활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먼저 안전을 생각하고 실천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보건공단 최영철 교육안전문화이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서울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승무원 김연섭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메르스 사태로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 하루하루를 불안과 걱정 속에 보내는 전국에 계시는 버스 택시 기사님들께 힘내라고 전하고 싶어서 ITN에 문자나 사연을 남겼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일 근무제인데요. 저희 1301번 1301번 광역버스가 오늘 근무일수록 72일째 무사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저는 안전운전 했으면 100일, 200일, 300일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그리고 천지 교통 가족 여러분 파이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신청곡은 싸이의 아버지라는 곡을 신청하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김연섭 버스기사님 사연 보내주신 거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연섭 기사님이 힘을 드린 분들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앤디 오홀 라이브전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선물은 지난 2000년이죠. 미국 로스앤젤레스 초연 이후에 전 세계 매진 행렬을 이어오고 있는 명품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 티켓, 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아이콘 팝아트의 대표 작가 앤디 오홀 라이브전 티켓,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또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 50원의 비용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김연섭 씨의 신청곡 싸이의 아버지 듣고 오겠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너를 사랑해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안녕하세요. 수도권 메신저입니다. 네, 시각 들어온 수도권 소식 전해드리는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11곳과 중학교 4곳 총 15개 학교를 서울형 혁신학교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 기준으로 서울형 혁신학교는 이번에 선정된 15개 학교를 포함해 총 97곳이 운영되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15개 학교는 하반기부터 학교 운영 혁신, 교육과정 수업 혁신, 공동체 문화 활성화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시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채널들의 현황을 소개하는 소셜특별시 서울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시는 2008년 4월 공식 블로그인 서울마니아를 개설한 이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계정을 개설했는데요.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5개 SNS 팔로워 수는 6월 30일 기준 약 39만 명입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 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별 볼 일 있는 경기 북부 야간 관광 10선을 사업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말까지 시군 추천 또 온오프라인 조사 등을 통해 가평 아침 고요 수목원 별빛 축제, 양주 송암 스페이스 센터, 파주 프로방스 빛 축제, 포천 아트밸리 천문과학관, 연천 한탄강 오토 캠핑장 등 25개 야간 관광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이 후보지 가운데 15개를 선정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경기 관광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데요. 선정 이벤트에 참여하면 경기 북부 숙박권, 식사권, 주요 관광지 입장권 등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14번째 지방병무청인 인천병무지청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천병무지청이 어제 인천시 남구 하익동 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인천병무지청은 서해 5도나 북방 한계선 등 최전방의 위기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유사시 신속한 병력 동원을 위해 신설됐습니다. 담당 지역은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 안산, 김포, 시흥, 광명시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이었습니다. 네, 수도권 웰빙 시대 코너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함께하는 분이시죠. 개그우먼 남정미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남정미입니다. 먼저 7월에 즐길 만한 공연 소식부터 전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용과 연극 공연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무용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춤 승무의 전승자 벽사 정재만 선생이 작년 7월 12일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별세를 했습니다. 네. 정재만 선생은 한국 정통춤의 전설 한성준 그리고 초대 인간문화재 한성준의 손녀 한영숙의 뒤를 이어 승무를 계승했으며 그의 춤은 아들인 정용진 씨와 딸 정형진 씨에게 이어졌습니다. 예, 벽사 정재만 선생에 대한 추모 공연 얘기 같은데 네네. 벽사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예, 벽사는 승무의 계승자에게 붙는 존칭으로 정재만 선생은 3대 벽사인 셈입니다. 예. 1980년대부터 창작물을 발표한 벽사는 국내외의 각종 무용 페스티벌 그리고 국제 문화 교류 행사, 민속 예술제 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대형 공연을 주도했습니다. 2007년에 인간문화재에 지정이 됐고요. 옥관 문화 훈장 등을 수여했습니다. 그의 춤 예술 세계를 두고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이다라는 평을 많이 하는데요. 고 벽사 정재만
서거 일주기 추모 공연이 열린다고 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날의 기억입니다. 이번 공연은 고인이 생전에 남기신 주옥 같은 작품들을 재조명해보고 선생에 대한 존경과 그리운 마음을 기원의 춤으로 승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승무, 태평무 그리고 청풍, 명월 등의 작품과 함께 정재만 선생의 트레이드마크라 불리던 허튼 살풀이를 아들 정용진, 이분은 지금 중요 무형문화재 그 27호 승무 이수자라고 합니다. 예. 출연할 예정으로 알려져서 그동안 정재만 선생의 춤을 사랑하던 많은 무용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아들 정용진 그리고 딸 정형진과 그의 제자 70여 명이 함께 출연을 하고요. 장엄한 벽사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날의 기억 공연은 2015년 7월 5일 저녁 5시 유니버셜 아트센터에서 공연됩니다. 5일이면 내일 모레 글피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재만 선생 추모 공연 티켓도 준비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전통춤이 뭐지 보고 싶다, 뭐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당첨되신 분께는 이번 주 일요일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저녁 5시 유니버셜 아트센터에서 이 공연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연극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티켓도 한 장 더 들고 왔네요. 예. LTE 세상 SNS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외부로 모든 정보를 얻고 친구까지 만나는 세상입니다. 이모티콘으로 눈물을 흘리고 사랑도 나누죠. 고교 시절 단짝이었던 그 친구들, 그들 중 하나는 언젠가부터 사고만 치고 친구들의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친구들은 그런 이 친구 이름이 상필이거든요. 예. 상필의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점점 지쳐가고 자신을 피할수록 상필은 점점 더 삐뚤어져만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필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는데 라고 진행이 되는 연극 속살입니다. 예. 네. 이 연극 속살이 음성과 온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적당히 웃어주며 환호하며 슬퍼하는 우리 지금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연극이네요. 네. 언제 시작되나요? 오늘이죠. 7월 2일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대학로 노을소극장에서 연극 속살 공연합니다. 저희 스토커투데이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 또 초대하려고 합니다. 연극 속살 치시던가 문자 주시면 좋은 연극 속살 볼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살이라고 해서 뭐 이거 야한 건가 신청해야지 하시는 분들 아쉽지만 야한 건 아니고요. 네. 친구들의 우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0945입니다. 예. 이번에는 콘서트 소식이 그렇습니다. 7월 달에 굵직굵직한 가수들의 콘서트 일정이 참 많네요. 예. 꿀성대 김연우 콘서트가 있습니다. 2011년 뜨거운 화제 속에 2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김연우의 첫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 연우 속 연우가 이번 달 7월 10일 부터 7월 12일까지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열립니다. 네. 전회차 매진이 되었다고 해요. 예, 꿀성대 연우 씨의 음성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예매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노 좋아 10cm도 콘서트를 합니다. 감미로운 노래도 어울리고 화끈한 노래도 잘 어울리는 듀오 10cm. 두 사람의 키 차이가 10cm가 난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 10cm. 그들도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10cm 콘서트를 합니다. 예. 요즘 뭐 메르스 여파 뭐 진정되는 국면입니다만은 공연계가 특히 걱정이 많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메르스 때문에 걱정이 많은 가운데 좀 손님들이 안 오실까 봐. 네. 근데 방역도 되게 잘 하고 있고요. 곳곳에 손소독제 마스크를 비치하고 공연 종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 등 쾌적한 관람이 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뛰어난 가창력 파워풀한 보이스의 에일리가 단독 콘서트를 엽니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7월 4일 한 회 공연을 합니다. 가수 에일리가 데뷔 3년 만에 처음으로 가는 단독 콘서트라고 하는데요. 노래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해져서 7월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공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K-윌도 소극장 콘서트를 합니다. 제목이 나가면 개고생이야입니다.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할 만큼 관심이 뜨겁다고 하네요. 팬들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소극장에서 콘서트를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2년 만에 펼쳐지는 소극장 공연인 만큼 다양하고 새로운 무대와 즐거운 볼거리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힙합
힙합도 공연을 하고 있네요. 2015 더 크라이 백도씨 악스 코리아에서 2015년 7월 25일 현재 힙합씬의 가장 핫한 라인업입니다. 지코, 그레이, 로꼬, 그리고 기리보이, 올티, 치타. 요 백도씨라는 타이틀만큼 정말 핫한 힙합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끝으로 7월에 개봉하는 영화 소식도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만 생기면 그가 돌아온다. 도와줘요 주지사님. I'll be back. 난 주지사를 그만두고 영화판으로 돌아왔지. 엄지손가락 하나만 지켜 세우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영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가 오늘 개봉을 하네요. 이 영화에는 항상 진화된 사이보그 로봇이 등장했는데 오늘은 이 영화에는 우리나라 배우 이병헌이 나옵니다. 성공적인 로맨틱 영화 기대됩니다. 7월 2일 오늘 개봉하는 영화가 또 있습니다. 영화 실종 사건 이후 7년 만에 다시 한 아이가 사라졌다.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이라는 제목의 영화네요.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뉴욕타임즈가 선정했던 원작 죽은 자는 알고 있다를 영화화한 스릴러물입니다. 유명한 여자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전 세계를 뒤흔든 위대한 감동 실화 우먼 인 골드도 7월 9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니의 죽음을 통해 갖고 싶은 것이 생긴 마리아. 그것은 세계적인 화가 클림트의 작품인 아델레 블로후 바우어 초상입니다. 일명 레이디 인 골드 그림인데요. 남들에겐 유명한 화가 클림트의 명작 세계 최고가 1,500억 원의 초상화지만 마리아에게는 숙모와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입니다. 나치에게 강제로 뺏긴 그 그림 오스트리아의 한 박물관에 소장 중인데요. 오스트리아의 방해 공작 속에서 과연 마리아는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숙모의 초상화를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영화 우먼 인 골드입니다. 네. 마지막 영화는요. 1933년 친일파 암살 작전을 했었던 암살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달랐다. 하정우, 전지현, 이정재, 오달수 등 멋진 배우들이 대거 캐스팅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타짜, 도둑 등 많은 히트 작품을 내놓은 최동훈 감독의 영화 암살 7월 22일 개봉을 앞두고 있네요. 암살은 실화를 다룬 것이 아니지만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의 적은 일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일파 매국노 같은 사람들도 적이었고 이를 비밀리에 제거하기 위한 그림자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만든 영화 암살입니다. 마침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니까 더욱 큰 의미가 된 영화일 것 같죠? 예. 오늘 준비해 오신 그 티켓이 벽사 정재만 선생의 추모 공연 티켓하고 연극 속살입니다. 그거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받으실 거면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샵 0945 맞습니다. 94.5니까요. 지금까지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홍대 쫄기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주 일요일 특별한 식사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바로 집밥 회동인데요. 소리로 만나보시죠. 여기가 완전 식당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먹은 거는 자기가 직접 설거지하는 게 자연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정성이 들어간 그런 음식 먹는 게 너무 좋고 마음 따뜻하고 각자 뭐 가지고 온 그런 반찬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처음 와서 만들어 올 생각은 못했고 다음부터는 만들어 와서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못했어요. 쫄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 작가라고 합니다. 일요일날 같은데 혼자 사는 사람들 집에서 컵라면이나 먹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밥을 먹으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동아리방 같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서 밥 먹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또 와서 먹고 싶어요. 좋은 실력은 아니지만 지금 준비를 좀 했고 다들 맛있게 드셔주니까 기분 좋았습니다. 여기 이제 오기 전에는요. 일요일 날은 거의 하루 종일 다니는 시간이었어요. 밥도 그냥 켜서 먹고 때우는 정도였죠 정말로. 근데 이제 일요일 날 혼자서 먹는 독고남 독고형들이 여기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자체가 저한테 되게 흥미로웠어요. 지금까지 집밥 회동 현장에서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윤주 리포터가 집합회동 현장에 다녀왔군요. 앞서 1부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인데요. 사연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1398번님, 오빠가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생긴 병이라는데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가장 노릇하느라 항상 고생만 하는 오빠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오빠 힘내고 나도 이제 직장 다니니까 너무 무리하진 마라. 고맙고 사랑해 보내주셨고요. 4336번님, 오늘은 6번째 결혼 기념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간장두부 조림을 해놨더라고요. 저보다 일찍 출근해야 해서 힘들었을 텐데 저 몰래 일어나서 요리를 해놓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자기야, 오늘 일찍 와. 저녁엔 내가 근사한 곳에서 한턱 쏠게 하셨네요. 7249번님, 늦게 일어나서 남편 새벽 일하러 나가는데 아침밥도 못 챙겨줬네요. 혼자 우유 한 컵 마시고 출근한 신랑 미안하고 사랑해요. 내일 아침은 당신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 해줄게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주고 싶은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웨스트라이프의 Let There Be Love.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맛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은 서울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웅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메르스가 경기에까지 심각한 여파를 미치면서 서울시가 3년 만에 추가 경정 예산을 잡았다고요? 네, 그동안 서울시는 채무를 줄이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갚은 채무만 7조 5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이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네. 이 나날이 어려워지는 민생을 살리려면 빚이라도 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메르스 여파로 경기가 큰 타격을 받은 만큼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가 민선 6기 취임 1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 박원순 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5천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한 재원 일부는 단기 차입을 통해서라도 조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메르스 여파로 많은 곳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이 관광업계죠. 네, 지난달 말 현재 메르스 때문에 방한을 취소한 외국인 관광객이 14만여 명에 이르고요. 네. 이에 따른 관광 수입 손실은 1,200억 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서울시의 목표에도 당연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서울시는 발길을 끄는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서울로 이끌기 위해서 온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 여름 휴가와 추석 특수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위해 100억 원대 자금을 해외 광고에 투입하고 주요 해외 시장에 대한 홍보 마케팅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또 박원순 시장이 직접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가서 현지 프로모션과 특별 이벤트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1,000원 이상만 돈을 받아도 처벌한다는 이른바 박원순법. 이 박원순법에 따라서 해임된 공무원이 처음으로 나왔다고요. 네, 서울 모 구청의 도시관리국장 A씨인데요. 지난 4월에 관련 업체 사람에게서 이 접대와 함께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습니다. 이 국무조정실이 서울시에 조사를 요구했고 해당 구청도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A 국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말에 해당 구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상관없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이른바 박원순법을 발표했는데요. 이 A 국장은 이 법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해당 구청은 오는 9일까지 이 해임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당사자인 A 국장은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에 민간 업체 조사를 나갔다가 현금 30만 원을 받은 서울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감사원이 별도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웅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청취자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힘내라 대한민국 코너인데요. 가까이 있지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가족이나 친구 또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짧은 문자 메시지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응원의 문자, 고맙다는 인사, 또 사랑한다는 표현까지 수도권 투데이가 대신 전달해드리고 또 푸짐한 선물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0948번님, 드디어 우리 애들 시험이 내일 끝납니다. 그동안 시험 공부한다고 고생한 수호, 수민아, 이제 방학이다 수고했다 보내주셨고요. 6371번님, 아들이 뒤늦게 공부 시작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다가 이번 여름 졸업한다네요. 늦었지만 학사모 씌워주겠다는 아들 말에 울컥했습니다. 학비도 못 해줬는데 대견한 아들에게 멋지다고 전해주세요. 이 밖에도 문자 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사연 보내주실 것은 비용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번입니다. 신청곡도 같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짱 감독이 추천한 오늘의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아날로그로 듣는 세상 수도권 투데이 LP 음악 감상 주간입니다. 서울 시내 유명 LP 음악 감상실 벽에 감초처럼 붙어있는 앨범 자켓 중 하나는 단연코 사이먼 앤 가펑클의 앨범일 것입니다. 오늘은 국내 포크 가수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한 이 듀오의 음악 중 미세스 로빈슨을 골라봤습니다. 라디오 볼륨을 크게 하실수록 즐거운 잡음이 느껴지실 겁니다. 네, 장성문 감독이 추천한 오늘의 노래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미시스 로빈슨입니다. 노래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